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오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꼬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가지고 온 이 이야기가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충격적이에요. 저도 들으면서, 야, 이건 뭐, 진짜 창조 경제다. 창조 경제다. 자, 그러면 네. 출발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고, 뭐,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고, 몇 살이신지는 얼추 내용에서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에 대한 신상은 최대한도로 제가 생략을 좀 하고 말씀을 좀 전달을 해볼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를 97년도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은 되게 편하게 쓰잖아요. 되게 빠르게. 근데 97년도만 하더라도 모뎀이란 걸 이용해서 인터넷을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AT&T 뭐뭐뭐뭐 해가지고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우리 이런 데 접속해가지고 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연한 계기로 어떠한 주소를 알게 된 거죠. 모뎀으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서 어딘가에 접근을 해서 보게 됐는데, 여기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더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세상은 난 싫어,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곳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거기 들어가서 뭐 약간의 채팅과 그 다음에 게시글 같은 거, 지금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수준이 낮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힘들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봤다고 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들어가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전용선이라는 게 깔리기 시작을 했대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인터넷의 대혁명을 맞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뭔가 사이트처럼 구축이 완료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특이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누르고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고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회원가입을 하는 란이 없대요, 아예. 그래서 기존에 그 AT&T 뭔가를 이용했던 분들 내지는 어디선가에 유입되는 분들로 활성화가 되는 어떠한 사이트 내 커뮤니티였는데, 이제는 뭔가 속도도 빨라지고 하니까 사진이라든가 어떤 후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활발하게 올라와지더래요. 그쪽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마냥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것만은 아니더래요. 이걸 쭉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절망 속에서 아, 진짜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사람이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뭔가 나아갈 힘을 얻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쁜 작용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은 느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간간히 모임을 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것들을 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가끔씩 실제로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쭉 세월을 지나면서 보다가 한번 나도 가볼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분이 20대 중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지인들한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진짜 힘들어하는 이성분이 계시면은 네가 구제해주고 사귀어라. 거기 가서 여자친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다. 하나의 거기도 만남의 장이다. 예. 아, 이제 뭐 혈기왕성한 남자들끼리 뭐 애인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그 커뮤니티를 지켜봤을 때 여기는 되게 나쁜 의도만 가득한 곳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번개가 뜨면 다음엔 나도 한번 참여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99년도쯤 우연히 보고 있는데 번개글이 뜬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번개가 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이 지방도시 중에서도 조금 되게 소규모 지방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옆 동네 큰 도시에서 모임을 한다네? 가볼까? 그래가지고 글을 올린 사람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누구고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쪽지를 보내니까 답장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어디서 모일 거고 간단하게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토로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 나쁘진 않다. 취지 자체가 좋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가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모였더래요. 한 8명 정도? 남녀 성비는 근 5대5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가볍게 차 한잔 마시면서 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시내라고 이제 번화가 쪽에서 네. 나는 뭐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막 얘기들 하는데 자기도 얘기를 뭔가 이제 해야 되는 차례가 왔는데 사실은 본인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좀 지어냈대요. 그냥 저도 사는 게 팍팍하고 하면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가져다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는 워낙 어릴 적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얼굴 뵌 적도 없고 아버지는 조금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큰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아버지 집에 조금 얹혀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생이 빡세고 힘들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슬렁슬렁 그냥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는 되게 화기애애했대요. 화기애애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겉만 봐서는 화기애애한데 그래 이 첫 만남 자리에서 뭔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기는 어렵겠지. 아무리 이런 모임이더라도 이해한다.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 아, 저 맞은편 2번째 앉으신 분은 괜찮다,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가볍게 다과 시간이 끝나고 카페 같은 데서 헤어지는 타이밍인데 거기서 몇 명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더래요. 저녁에 같이 밥이나 같이 먹고 갑시다 이런 얘기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본인도 묻어가지고 그 오른쪽 2번째 앉은 분하고 이제 한 무리 해가지고 4명 정도 저녁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 밥 먹고 술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워낙 눈썹이 찌푸러지는 얘기들이니까 이 여성분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겠구나. 네. 아, 이 남자애는 그래 너도 다음을 기약하고 싶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래요. 근데 이 모임 자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로 되게 좋은 기능이 많은 그런 모임이라고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의 주인공은 똘비라고 하면 똘비 본인도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마냥 좋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힘들었던 부분들을 토로를 하고 진짜 밑바닥에 있는 내용도 같이 토로를 하고 그거를 또 들어주고 공감을 하고 괜찮더래요. 거기서 모임을 좀 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 그분 연락처도 받았고 하니까 연락이나 하면서 한번 사귀고 그분 힘들어하는 거 뭐 내가 조금 끌어안아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자도 하고 가끔 전화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조금 만들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임을 몇 번 정도 나갔을 때 번개가 있어서 나가기도 했고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끼리 연락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는데 연합번개 비슷한 게 열린 거예요. 이쪽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연합번개를 이제 갔는데 연합번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세미나실이 있는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뭔가 모임을 가졌는데 사람이 꽤나 모였대요. 한 15명 정도로 기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껴가지고 몇몇은 얼굴을 봤던 사람들이고 몇몇은 좀 아예 처음 본 사람들이고 하는데 보통 이 모임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솔직히 여기 서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실 건데 우리가 솔직히 다들 힘들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인 거 아니냐. 우리는 돌비의료재단에 소속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심리치료 같은 거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가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좋다, 좋은 모임이다, 좋은 취지다 하는데, 나 이제 이 모임에서 한번 같이 그쪽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거수 한번 해보시라고. 똘비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평상시 연락하고 지내던 그 여성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섬주섬 손을 꽤나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본인을 보면서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그냥 손을 들었대요. 나도 할래요? 손 들어가지고 닉네임하고 연락처 같은 거, 그다음에 본명도 약간 받아 적고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은 따로 좀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있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문자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일정이 수립이 됐고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이쪽 지역은 어디로 모이시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대요.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묘하게 썸 타는 그분하고 같이 갔대요. 갔더니 그때처럼 비슷한 그 세미나실 비슷한 건데, 그때는 조금 개방된 공간에서 모였던 거라면 이번에는 진짜로 조금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모인 인원은 한 8명 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우리 강의실처럼 탁자들이 쭉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때 주최자분께서 또 자기소개도 하고 다시 한번 인사도 하고 강사님도 모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뭐 희한한 것들을 했대요. 거기서 뭐 종이 접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율동 같은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각자 테이블에는 이렇게 마실 수 있게 음료도 다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율동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덥고 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이제 다음 강의 시간이었대요. 마지막 프로그램. 내용 자체들이 다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강의를 쭉 듣는데, 강의에 푹 빠지더래요. 본인이 푹 빠져서 강의를 쭉 보는데, 강의 내용은 뭐 되게 간단했대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생이 참 좋은 생이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더래요. 근데 묘하게 푹 빠져들더래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강의만 2시간을 넘게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번개처럼 시간이 지나가더래요. 강의를 듣고 그 썸 타는 여성분하고 저녁에 가볍게 또 밥도 먹고 뭐 또 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기도 하고 가슴 뿌듯하고 뭔가가 좋았대요. 느낌이 참 좋았대요. 그냥.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문자가 와서 또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호출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썸 타는 분도 계속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똘비가 하는 일이 일용직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있는 날은 그냥 막노동을 안 나가면 그만이니까 시간이 풀이하니까 그냥 나가서 듣고 하는데, 한 5-6번 정도 나갔을 때 예. 그때부터는 강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 전까지는 야, 이번 생은 참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다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가면 아픔도 없고 행복하고 다음을 바로 준비할 수 있고 라는 내용으로 싹 천천히 바뀌더래요. 이거는 다음 생을 준비하라는 약간 그런 얘기로 들리더래요. 점점. 그래, 내가 이번은 많이 힘드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사람이 묘하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뭔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냥.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본인이 뭐 물론 고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살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본 거는 태어나서 없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본인이 청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 모임에 또 나가고 싶고 그러더래요. 본인이. 그렇게 한 3개월 정도가 흐르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그래, 엄마 얼굴도 모르는 내가, 아버지는 학교에 계시고
일용직이나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내가 성공을 하기보다는 다음을 기약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더래요. 진짜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이성의 끈이 남아있잖아요, 본인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생각을 내가 자꾸 하지? 이건 아닌데. 근데 이번 삶은 내가 너무 힘든데.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제 그쪽에서 또 호출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 폐쇄적인 세미나실이 아니고 공개적인 세미나실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프로그램 따라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조금 더 심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동안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열심히 청강해주시고 한 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모셨는데, 그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많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을 거고 또 기분이 되게 좋기도 했을 건데, 심화 과정에 가면은 극치를 맛볼 수가 있다. 진정으로 니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더욱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미 이제 썸녀는 거의 광신도가 돼 있었고 본인도 뭐 썸 이상의 관계였으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본인도 나쁘지 않았대요. 그 말에 조금 동의도 많이 했고 이 이상의 뭔가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하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6명 정도 되는 인원이 다시 어디론가 갔는데, 이번에는 번화가에 있는 뭐 폐쇄 세미나실이나 아니면 공개된 곳이 아닌 그쪽에서 제공하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수련원을 좀 리모델링 살짝 해놓은 곳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을 갔대요. 대략 시내에서는 본인이 재보진 않았는데 본인 기억으로는 대략 한 10km쯤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한적하고 조용한 어느 곳에 폐수련원인데 약간 리모델링을 했네 싶은 그런 폐분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으로 가더래요. 갔는데 뭐 대충 뭐 외관은 페인트 칠 좀 해놨고 실내도 그냥 고급지진 않더라도 완전 그냥 깔끔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거기로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강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또 하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본인도 진짜로 그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뭔가 몰입감과 이분이 하는 말이 귀에 박히는 게 아니고 뇌에 와갖고 꼬장 박더래요. 그냥 이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거기서 팔찌도 하나 줬대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의 강의가 생각날 때 지금 제공해드리는 팔찌도 보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가다듬어라. 그래가지고 팔찌도 차고 열심히 듣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탁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뭐 의심도 좀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확신으로 거의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생을 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다음을 기약하는 거다. 다음을 기약하는 거다. 그게 맞지, 그치, 그거지.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일용직 나가는 날일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그쪽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게시글 읽고 본인이 게시글 쓰고 채팅방 가서 채팅 치고, 이게 하루 일과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연락이 와서 두어 번 정도 다시 그 수련원 같은 곳을 갔대요. 갈 때마다 너무 좋고 이제부터는 불안 증세가 시작이 됐대요. 수련원에 갔다 와서 하루 정도 지나면 되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빠르게 이 수련원에서 뭔가 제공하는 뭔가를 하고 싶고 이렇게 본인 상태가 이제 바뀌어 갔는데, 수련원에서 하루는 또 문자가 왔대요. 오셔라.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오셔가지고 한번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해보시고 더 그 이후 것들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된다. 오셔라.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만 약간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서 이번 생에 뭔가를 이뤄보고 노력을 하실 분들은 나가셔도 좋다. 여기서 지금 바로. 바깥에 차가 대기하니까 나가셔라. 예. 아무도 안 나가더래요. 똘비펌 아무도 안 나갔대요. 예. 그 말인즉슨 다음을 기약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거고 다들 그게 제일 걸리는데 잠자듯이 스르륵 마감을 하고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본인을 발견을 했을 때도 평안하니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도래요. 개소리 같잖아요. 진짜 이게 개소리 같은데 그쯤 흘렀을 때 똘비 상태는 고개를 끄덕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었대요.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이번 생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진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준비는 해드릴 건데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옳지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하셔야겠다. 나는 다음을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을 입금을 하라고 시키더래요. 왜냐하면 그 50만 원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비용이다. 알았다 하고 나와서 집에 갔는데 머릿속에서 그 얘기가 계속 떠나질 않더래요. 보통 귀족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런 걸 왜 나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똘비 상태는 내일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 그곳으로 내일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가득했대요. 너무 가득해서 문자를 막 다시 보내고 그랬대요. 그냥 계좌 빨리 주시라고 입금한다고 빨리 하자고. 근데 기다리시라고 굴면서 한 달 넘게 시간이 흐르더래요. 예. 안달이 나더래요. 막 불안 증세는 극으로 달했고 그냥 빨리 그냥 하자고. 100만 원 주겠다고 빨리.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나오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에 홀린 놈 마냥 우당탕탕하고 주로 많이 만나는 거기로 그냥 택시 타고 놀러 갔대요. 버스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거 쓸모 없잖아요. 주머니 있는 거. 택시 타고 놀러 갔대요. 갔더니 6명 멤버가 딱 거기서 모여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그러니까 작은 차라고 해야겠죠. 봉고차 같은 걸 타고 이제 다시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다고 했잖아요. 큰아버지한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본인보다 한 3살 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그날따라 본인을 자꾸 아침부터 건들더래요. 형 오늘 어디 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안 가. 이건 네 일이나 해. 그랬더니 형 어디 가는데 형 오늘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나한테 꼭 말해. 알았지? 그냥 가지 말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독.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모임 장소에 가가지고 차를 타고 그 수련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친척 동생 생각이 갑자기 문득문득 나더래요. 문득문득 나서 그래도 이 동생은 본인한테 참 잘했어요. 평상시에도. 네. 형 하면서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무 고마웠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진짜로 형으로서 좀 더 너 잘 챙길게 하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답장이 바로 오더래요. 형 어디 가는데 그래? 어딘데?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어딘가 그냥 놀러 가 얘기했더니 막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이제 차 안이고 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지금 형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더니 형 어디로 가는지만 문자 남겨줘. 그래야 내가 형을 찾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형 나쁜 생각하는 거면 내가 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나 좀 알려줘. 그러더래요. 듣고 보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얘네가 나를 좋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해준다곤 했지만 내가 어디에 지인들이 있고 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 얘한테는 남겨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오다가 왜냐면 그 당시엔 내비가 없었잖아요. 어디로 쭉 길을 가다가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은 뭐가 있고 그 어디로 들어오면은 수련원 같은 게 하나 있어. 형 지금 거기 가는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자.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핸드폰을 닫고 있는데 문자도 계속 오고 전화도 오고 하니까 무음으로 그냥 바꿨대요, 핸드폰을. 그리고 이제 그 수련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날은 특이하게 우리가 오늘은 먼 길을 가는 날이니 정신 집중을 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날이니 우리의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는 없애자. 그래서 전자기기들을 싹 걷더래요. 핸드폰 뭐 이런 걸 싹 걷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핸드폰을 거기다 넣으려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는 학교에 계시고 어머니는 어려서 돌아가셨어도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홀랑 줘버리고 얘네가 뭔가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핸드폰은 그냥 주기가 싫었대요. 내 주머니에 있으면 비번은 안 걸어놨으니까 찾겠지. 아, 주지는 말자. 어차피 무음이고. 그래서 핸드폰 안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 나오시는 핸드폰 안 가서 급하게 나오는 핸드폰을 놓고 왔다고. 그랬더니 센터를 치진 않고 들어가시자고 해서 들어갔대요. 다른 때는 우리 강의실 의자 같은 게 이렇게 놔져 있다고 하면은 그날은 안락 의자들이 이렇게 쭉 6개가 놔져 있더래요. 그래서 안락 의자에 앉았대요. 편안하게. 그랬더니 강사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래요.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만 하지 다음을 기약할 줄 모른다. 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니들의 오늘의 선택이 굉장히 굿초이스고 누구보다 빠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끄덕끄덕. 맞다. 음료수 한 잔씩 먹으면서 끄덕끄덕.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선생님 한 분 모셨다고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간호사 복장을 입으신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우리 그 병원 가면 밀고 다니는 카트 있잖아요. 그 카트 하나 밀면서 쓱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 거라고 아픔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모두 축하드리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진짜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진짜 뭔 애 같은 소린가 그러니까. 싶었는데 예. 기다리던 그 순간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똘비한테는. 이 순간이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지금 끄덕끄덕 하면서 이거를 쫙 이제 옆에 와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잠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다들 이제 말이 없죠. 다들 말이 없고 표정들은 다들 되게 온화하고 평화스러운 표정들이었대요. 또 똘비도 안락의자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그래 이제 끝을 내고 더 나은 다음을 기약을 하자. 그렇게 하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 긴장감보다는 릴렉스함이 더 많이 몰려왔대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겠지만 잠깐 설잠에 빠져들었대요. 설잠에 살짝 빠져드니까 처음 보는 여성분이 꿈에 나오더래요. 한복을 입고 계셨고 되게 단아한 얼굴인데 목소리는 쇠소리가 나시는 여성분이었대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뭐 이놈아 뭔 놈아 정신 차리고 사람이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한 짓이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부터가 막 쇠소리에 막 듣기 싫은데 워낙에 무섭게 뭐라고 하시니까 말대꾸도 못 하겠더래요. 꿈속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깼대요. 깼는데 머릿속이 마치 어디 물속에 잠겨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싶더래요. 진짜 내가 뭐 하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서 내가 이러고 있었지? 미쳤네. 아니야 난 살아야겠어. 이 생각이 갑자기 문득 엄청 들더래요. 진짜 마치 진짜 자다가 깬 사람처럼 꿈을 꾸다 깬 사람처럼 몇 달간 있었던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뭐야 내가 미쳤었다 나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모두 시작을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똘비가 손을 든 거예요. 저기요 저는 다시 좀 생각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손을 들고. 그랬더니 강사님이 똘비 씨는 그러면 뭐
용기가 조금 없으신 거고, 다음에 하시겠다고. 다음에, 지금이 아니고. 다음은 기회가 없어요, 똘비씨. 잘 생각하셔.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쉽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똘비가, 예, 저는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인연이 닿으면은 좀 더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해보겠습니다. 미처 끊어내지 못한 뭔가 인연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똘비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간호사가 나머지 5명한테 링거를 다 꽂더래요. 링거를 꽂고 다들 이제 푹 자더래요. 그러니까는 멀리 떠난 게 아니고 그냥 새근새근 숨 쉬면서 자더래요. 그냥 다. 그리고 똘비씨 일로 나오셔. 일로 나오셔. 똘비가 이제 나갔대요. 아, 미쳤었다 내가. 내가 미쳤었다 진짜. 야, 왜 이러지 진짜. 하면서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잠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상담 한번 하시고 바깥에 있는 차량 타시고 다시 나가시면 된다고 일로 오시라고 갔대요. 가가지고 차 한 잔 내주더래요. 차 한 잔 내줘가지고 똘비씨, 그래요. 갑자기 뭔 신경의 변화가 왜 일어나셨어요? 우리도 뭔가 알아야 되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냥 갑자기 용기가 그냥 올라왔다고. 이번 생에서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용기가 갑자기 올라왔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니까 그동안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감사했는데 최종적인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용기를 내볼게요. 이번 생에서 용기를 내볼게요 하니까, 예, 똘비씨.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 한 잔 마시시고 버스 타고 나가시면 돼요. 힘든 일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 항상 용기 내시고 하면서 이제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라고 하는데, 녹차 같은 거였대요. 그걸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컵을 잡고 드는데, 아까 그 쇳소리가 났던 여성분 있잖아요. 꿈속에서. 그분 목소리가 귀에다가 입을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막지마! 하면서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컵을 들려다가 다시 내려놨대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굳은 거예요. 갑자기 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는 맞은편에 있던 그분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냥 차는 마신 걸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유, 차가 입맛에 안 맞으시나 보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잘 우린 차입니다. 아니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바깥에 기사랑 잘 있는지 제가 확인만 하고 올게요. 그걸 나가시더래요. 천장을 좀 쳐다보면서, 아, 내가 미쳤나? 환청이 들리고 이게 뭐지? 미쳤나? 이러고 있는데 귀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는 목소리로 나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본인이 미친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때, 아, 내가 미쳤구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가 들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어딜 나가. 두리번두리번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본인은 이런 걸 안 하기로 했으니까 친척 동생 걱정할 테니까 문자나 해주자 해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문자를 보는데, 문자가 진짜 수십 통이 넘게 와 있더래요. 동생한테. 막 큰아빠한테 와 있고 막 난리도 아니더래요. 부재중전화 미친 듯이 찍혀 있고. 아이고, 한번 욕 부지하게 먹겠다 하는데 마지막 문자를 이렇게 딱 보는데, 형, 바깥에 앰뷸런스가 4대가 대기하고 있어. 형, 거기 뭐 하는 데야? 나와! 하고 문자가 와 있더래요. 앰뷸런스가 4대가 와 있다고 바깥에? 왜? 뭔가 머릿속 이상해지더래요. 앰뷸런스가 왜 와 있지? 그래가지고 친척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바로 받더래요. 형 어디야? 하면서, 야, 나 지금 나갈 거야. 솔직히 나 다음을 기약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어디냐? 그랬더니 형이 말한 거기 근처라고. 아, 그냥? 근데 앰뷸런스 얘긴 뭐야? 그랬더니 바깥에 그 당시에는 봉고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앰뷸런스는 막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고 흰색에 막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봉고차인데 열었더니 그 안에 베드를 2개씩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그래서 응급차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나를 목적으로 그게 있다고. 근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형, 근데 생각보다 의료진이 겁나 많이 와 있다고. 뭐라고? 그랬더니, 형,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이거 사람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 한 근 10명 되는 인원들인데? 그러더래요. 아, 그래? 너 어딘데? 그래서 그랬더니 난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 세워놓고 보고 있는데 형 거기 뭐 하는데요? 빨리 나와. 뭐해 거기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바로 나갈 거야. 좀만 기다려 바로 나갈 거지. 형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빨리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제 먼저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원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 이제 멀리서 아까 그분이 어디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저 가보려고요. 그랬더니 아직 촬영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햇빛 좀 보고 싶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가십시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진짜 건장한 남성 3명이 네. 걸어오더래요. 그냥 뭐 여기 이제 안에 스태프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옆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나가는데 3명이 본인을 탁 잡더래요.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가시지. 그러더래요. 못 가시지. 어딜 가셔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신 분이 자꾸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되지. 일로 오세요. 3명이 막 끌고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막 똘비가 나간다고! 노라고! 막 하니까는 안 돼요. 이번은 끝이고 다음에 좋은 일 하셔요. 그러면서 본인을 막 끌고 가더래요. 어디론가.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3명이서 이제 끌고 가니까 답이 없더래요. 뭐 흉기를 들고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압을 당해서 막 끌려서 가가지고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있는데 때리거나 이러진 않더래요. 본인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방에다가 어디단가에 가두더래요. 본인을. 그리고 다시 문이 열리고 3명이 들어오고 아까 봤던 간호사분이 들어오시더래요. 네. 한 손에는 링거를 들고. 저거 맞으면 이제 잠드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결국은 제압을 당해서 링거를 맞았대요. 링거가 들어가고 진짜 1분이 뭐야 얼마 안 있다가 극도로 참을 수 없는 졸음에 바로 잠이 들었대요. 그냥 꿈나라로 이렇게 가가지고 해볼래 하고 있는데 본인 귀에다가 외치고 아까 설잠 들었을 때 나오셨던 그 한복 입은 여성분이 나오더래요. 꿈에 나오면서 일어나서 그냥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그냥 달려라. 이 얘기를 진짜로 레이저가 나오는 눈을 하고 본인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도와주려니까 일어나면 나가서 그냥 뛰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눈이 흐리흐리 하더니 눈이 떠지더래요. 눈을 뜨니까 본인은 링거를 맞고 있고 아까 그 골반 같은데 본인이 내팽개져 있더래요. 그리고 앞에는 남성 한 명이 서 있고 본인이 눈을 뜨니까 부시럭거리고 움직이니까 본인을 쳐다보더니 되게 놀라는 눈빛으로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팔에 있는 링거를 뺐대요. 팔에 링거를 빼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일어났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더래요. 진짜 몸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볍다고 느껴본 적이 없대요. 눈앞에 10m짜리 벽이 있으면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냥 일어났더니 뭐야 어떻게 일어나?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이야 하고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몇 명이 더 오더래요. 그러면서 다들 뭐야 야 어떻게 일어나? 야 뭐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비껴 나 나갈 거니까 비껴. 그러니까는 미친놈 야 다시 재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2명이 본인한테 오는데 본인이 팔로 이렇게 밀었대요. 사람을 팔로 이렇게 밀었는데 똘비가 평상시에 격투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신체 단련을 극도로 한 사람도 아닌데 건장한 남성 2명이 한 번에 거의 진짜 붕 떠서 날아갈 정도로 똘비가 미쳐 내버린 거예요. 밀어놓고도 본인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대요. 그리고 나서 몸으로 밀치고 그냥 막 나갔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본인을 잡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꿈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괴력으로 본인이 그냥 나갔대요. 누군가 자기를 잡고 끌 수가 없을 정도의 힘으로 나가가지고
나가는 문이 있는데 문도 발로 박차니까 진짜 문짝이 뜯어져 나가더래요. 그 정도로 본인이 뭔가 영화 슈퍼맨? 그런 느낌. 그리고 나가니까 눈앞에 4대의 앰뷸런스가 돼 있고 사람이 또 웅성웅성 몇 명 더 있고 다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뭐야? 막 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는 됐고 일단 뛰라고 했으니까 나가자마자 뛰었대요. 그냥 막 뛰는데 풍경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지더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대요. 뛰고 있는 중에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뭐지? 내가 꿈을 꾼 건가 싶더래요.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좀 있으니까 간호사가 오는데 막 긴장하는 거예요. 간호사를 보면. 당신 뭐야? 여긴 어디야? 막 그러니까 간호사가 진정하시라고. 여기 땡땡병원이고 진정하시라고. 뭐야 니들 지금 나 재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막 그러니까 아니다고 하면서 커튼을 걷어주는데 다인실이더래요. 옆에 다른 환자들도 있고. 여기 어디야 하는데 방문이 열려있고 맞은편 병실도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고 병원이네. 이제 천천히 정신이 좀 돌아오더래요. 선생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3일을 안 깨고 주무셨다고. 제가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10km가 떨어진 도심 끝에 있는 지구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소죠 그 당시에는. 네네. 그리고 거기까지 간호사가 얘기를 해주고 자세한 건 모른다고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몇 시간 있다가 경관분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조사식으로 거기서 간략하게 구두로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서 쓰러졌냐고. 나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발견이 됐고 상황을 좀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쓰러졌대요. 네. 그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쓰러지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분이 오셨다고. 아, 그러냐고. 동생은 뭐라던가요? 그냥 당신이 저 멀리 어디서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여기까지 쉬지도 않고 뛰어왔다고. 동생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뭐 때문에 그러셨냐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뛰었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동생분 곧 오시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알았다고 하니까 이제 동생이랑 큰아버지랑 온 거예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물어본 거죠. 본인도 궁금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형 육상부였어? 그러더래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와 형 진짜 거의 뭐 자동차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뛰더라 그러더래요. 예. 에이 말도 마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시골길이니까 어차피 내가 차 속도를 크게 낼 수는 없었는데 아빠 차기로 했고 내가 운전이 미숙하니까. 미쳤네. 어떻게 그 속도로 쉬지도 않고 뛸 수가 있어? 그러더래요. 글쎄다. 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경관분들이 이제 그 수련원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조사라고 한다기보다 거길 그냥 갔다 오신 거죠 경관분들이. 네. 근데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기에는 애초에 집기도 별로 없었고 그냥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약간 똘비를 지금은 당신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쇼크도 받은 것 같고 약간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하시고 뭐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경찰분들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에 홀렸었나? 미쳤었나? 그래가지고 큰아빠가 이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쭉 자세하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쭉 설명을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목소리가 걸걸하고 단아하게 생기셨다는 그분이 나와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너 조금 네가 꺼려지겠지만 너 내일 아버지한테 좀 다녀와라. 그러더래요. 예.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아니 아버지하고 뭔 얘기를 해줘. 아버지 얼굴 보기 싫습니다. 큰아버지. 그러니까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야 똘비야. 그분이 내 기억에 맞으면 네 어머니시거든. 그러더래요. 예. 예? 저희 어머니요? 이게 나도 하도 예전 일이고 네 어머니가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았었어. 그냥 어느 날 문득 널 데리고 왔었고 나 얼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는데 네 어머니가 무속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거든.
아버지한테만 가서 얘기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갔대요. 예. 면회 신청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 어머니 모습이 맞다. 네가 네 엄마 모습을 어떻게 하냐? 그러더래요. 목소리가 쇳소리 나고 생긴 걸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나은지. 이게 저희 어머니 모습이냐고. 제 엄마라고.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냐고. 너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냥 나도 왜 죽었나 모르겠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잠깐 사랑이 불타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불장난이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다고. 예. 무당하고 그러고 싶었냐고. 무섭지도 않냐고. 사람이 어쩔 것이냐. 나 살아있지 않냐고. 열심히 살아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냐면 꿈에 어머니가 한 번 더 나왔대요. 꿈에 어머니가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아빠 얼굴 한 번 더 보라고. 그래서 꿈에서 그랬대요. 엄마냐고. 대답 안 하더래요. 그리고 네 꿈에 나오는 거 마지막일 거라고. 그래서 다시 아빠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안 그래도 너 부르고 싶었는데 부를 방법이 없었다고. 아버지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학교에서 네 얘기를 쭉 했는데 이야 그거 창조경제라고. 무슨 창조경제 말씀이십니까? 니들이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들면 예. 니들 어디로 갈 것 같냐고. 니들 몸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라고. 예. 니들이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들면 고통 없이 다음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깊은 잠에 빠져들면은 새근새근 자는 상태 그대로 다른 데 옮겨가지고 네가 필요한 다른 분들한테 싹 나눠주는 와. 그거일 거라고. 예. 그 소리 듣는데 맞네 싶더래요. 진짜. 아 맞네 맞아. 내가 나와서 본 모습들 이렇게 다 맞네. 그러면서 아빠가 니는 어쩌다 참 그래도 참 네 애미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너 하나 살린 것 같다. 어디 용한 점집이라도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뭐 굿이라도 한 판 해달라고 해라. 아무튼 뭐 내가 애비로서 할 말은 없다만 살아서 축하한다. 그러고 들어가시더래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참 진짜로 못될 뻔했구나 내가 네. 싶어가지고 이제 몇 군데 더 수소문도 하고 알아본 거예요. 똘비가.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강의를 듣고 팔찌를 채워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전등불을 켰다가 껐다가 막 이렇게 나이트클럽처럼 그걸 하면서 강의도 했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방식들이 예전에 한참 세계 2차 대전 뭐 이런 전쟁이 있었을 때 뭔가 세뇌 교육을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게 오. 상징성 있는 물건을 주고 머리에다가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세뇌를 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다음을 기약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정말 흔치 않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너는 할 수 있어 처음에 용기를 주다가 천천히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세뇌를 시킨 후에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수소문해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대요. 엄마한테 감사의 굿이 됐건 기도가 됐건 뭘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무당분한테 가가지고 뭐 이런 일은 있어서 감사 혹시 뭐 전해줄 수 있냐고. 그냥 반신반의 뭐냐면 당집을 안 다녔으니까 똘비가 그 당시에. 그랬더니 무당이 뭐 이렇게 하더니 너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냐고 그랬더니 너는 그래야 될 것 같다고. 내 선에서 뭐가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여기 써주시는 이분한테 가라고. 내가 연락 넣어놓으라니까. 그래서 진짜 어디 산골짜기로 갔대요. 알려준 곳을. 당집도 아니고 무속인 분들이 이렇게 기운받으러 가는 그런 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던데 갔더니 나이가 꽤나 있으신 분이었대요. 예. 여성분이셨는데 가가지고 뭐 얘기는 들었다고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접신 비슷한 걸 하시잖아요. 무당분들이. 진짜 서럽게 우시더래요. 그분이. 진짜 서럽게 울면서 네 어머니가 너 살리려고 본인을 포기했다고. 이분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있고 거기를 넘나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 안 되죠. 예. 그래서 꿈으로나마 잠깐
그것도 정확하게가 아니고 이런 수준도 이게 위험한 수준인데 나와가지고 똘비 몸에 비닐해서 뛰어버린 거예요. 이 무당분 말로는.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근데 예. 이래 버리면 어머니의 영은 그냥 소멸인 거예요. 소멸. 인과율이죠. 예. 네, 그러니까 윤회를 할 수 없다. 네. 근데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자식 한번 살리겠다고 어머니가 불사른 거예요. 자기를. 그래갖고 막 펑펑 우시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너 진짜 세상 똑바로 살으라고. 엄마가 죽어서 자기의 모든 앞으로 윤회를 포기하고 살린 게 너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래도 작지만 가게 제대로 운영하고 계시고 사람답게 잘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친하신 분 통해서 얘기를 잘 전해듣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무섭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 홀려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 또 듣게 된 얘기였고 예. 또 전달해 주시면서 이 메인 얘기를 해주신 분이 했던 말이 참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돌비님? 우리 사람이에요.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빼갈 게 많아진답니다. 맞네. 그때는 나를 가져가면 뭐 2-3개 쓸모가 있었다면 지금은 10개, 15개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싫다? 진짜. 사람이 이게 싫어요. 결국은 다 또 돈이잖아요, 또 이게. 맞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돈하고 친하게 안 지내요. 그래서 제가 힘든가 봐요. 와, 아무튼 마지막까지도 진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고 진짜 사람이 싫다. 진짜 사람이 무섭고 싫네요. 오늘도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항상 하시는 질문들이나 답변이 있어요. 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어? 혹은 설마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